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이준석 전 대표가 몇 시간 전에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냈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몇 시간 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인용으로 나왔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는데요. 네. 국민의힘 1박 2일 연찬회 종료와 맞물려서 그야말로 기습 발표였습니다. 당 지도부도 전혀 그 발표를 예상을 못했던 분위기인데 현재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반응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요. 이 사안이 워낙 당내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해서 거의 네. 당을 거의 반으로 나누다시피 했던 사안이다 보니까 이제 이 결정을 지지하는 사람과 반대했던 사람 두 가지가 이제 또 나뉘는 게 있고요. 네. 또 어떤 자신의 지지와는 별개로 나는 이 대표를 지지는 하지만 이게 인용될 가능성은 좀 없다고 봐. 아니면 나는 이 대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법리적으로 봤을 땐 인용된다고 봐. 또 이게 갈려가지고. 근데 대체적으로 네.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좀 인용, 이제 좀 기각 분위기 아니었나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목소리가 커서 그랬던 게 좀 있긴 한데 제가 네. 봤을 때는 반반이었다고 봐요. 인용으로 네, 예상한 네.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만 이제 어떤 법리를 떠나서 이런 재판부가 어떤 정치 영역에 잘 개입하지 않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많았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어떤 법리를 따지지 않고 재판부가 좀 어떤 정치 쪽에 간섭하는 것 어떤 처럼 보일 정치 수 영역 있으니까 안으로 들어오는 정치적 거야? 영역 안을 간섭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네. 판결을 조금 이제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전체적으로 보였던 것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 결과를 예상 못한 것도 있지만은 나온 날짜를 또 예상 못한 게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이제 재판부에서 뭐 다음 주에 나온다고 이제 좀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갑작스러웠죠. 그래서 네. 지금 당 내부가 말 그대로 대혼돈의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그 위원장직이 직무집행 바로 정지가 된 상황인데요. 법원이 사실상 이전 대표 손을 들어줬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주 비대위원장은 이게 정당 자치 헌법 정신을 훼손한 판결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두 분이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이 판결을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건 어느 쪽으로 나와도 설명이 될 것 같아서였잖아요. 만약에 기각을 한다고 하면 법원이 사실은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판단을 사실상 유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네. 측면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실제로 절차적이거나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봤던 내용이었죠. 근데 어쨌건 이게 인용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인용 자체가 아주 무리스럽다고 보는 것 같진 않아요.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혼란이 더 커졌으니까 반발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보거나 아니면 법조계 내에서도 인용될 수도 있었던 내용인 것 같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것을 사실은 이게 적절한 사법부의 판단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이전에 이것이 왜 사법부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거기에 대한 어떤 해법을 찾지 않으면 저는 혼란이 계속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대응하고 있는 모습은 엄청 크게 반발하고 있어요. 사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네. 자기의 어떤 취지나 이런 걸 전혀 반영해주지 않는 또 모습이죠. 그러면 저는 이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일단 법원은 이게 비상 상황이 아니었다고 이제 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비상 상황으로 볼 수 없다라고 이제 이게 흔히 얘기하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느냐, 아니면 뭐 결의 의사의 하자가 있었느냐, 실체적인 하자가 있었느냐 이 세 가지의 쟁점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보통 어떤 정치권에서 이러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던 경우에는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절차 이제 하자를 치유해서 어떤 그 효력을 다시 진혹시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에는 정말 좀 평소와 다르게도 절차상으로의 하자는 없었다. 그러나 실체적으로 하자가 있었다라는 판결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인용된 결정문을 사실 뒤엎기가 거의 힘든 상황입니다. 네. 주 위원장의 그 직무 집행이 이제 정지가 됐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시 직무대행 체제로 그러니까 비대위 전 상황으로 지금 이제 네. 돌아가게 바로 지금 이 시각이 이제 네, 이렇게 네. 돌아간 거죠. 네. 그 이전 대표가 지금 그렇다면 다시 이준석 현 대표가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이번 그 연찬회에서도 전당대회 시기를 이제 결론을 내지 못했고 비대위에서 이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전당대회 시기에 대해서도 또 언제 하느냐 이게 다시 또 굉장히 지금 혼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내일 이제 긴급 의총을 열고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네, 지금 또 이 결정문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도 지금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뭐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낸 이 대표가 낸 가처분은 기각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건 인용이 됐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주호영 비대위원장만을 정지시킨 것이고 비대위 체제 자체는 인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제 다른 해석으로는 이것이 이제 이준석 대표가 대표직을 상실함으로써 생기는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대표는 무슨 해임을 당하거나 탄핵을 당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표직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대표의 대표직 상실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보전하라라는 이야기는 비대위 자체를 정지시켜라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 내부에서도 그 이제 수석 대변인께서 얘기하셨을 때 뭐 해석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해석하고 있다 얘기하신 것처럼 네. 당내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법조인도 해석이 또 이렇게 분분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전 대표냐 이제 다시 이준석 대표로 복귀한 거냐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좀 어렵던데. 네. 근데 이제 법원에서 추가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우선은 그 이제 이게 첫 번째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냈던 소송은 각하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다룰 필요가 없어서라고 했던 건 뭐냐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대상으로 포함해서 해도 충분했기 때문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준석 대표의 완전한 승이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법원에서 추가로 말한 바가 있어서 사실 이렇게 되면 그 조기 전당대회를 할 명분도 사실상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비대위로 전환이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의 지도부가 기능을 상실했다고 봤기 때문에 뭐 비대위든 혹은 아니면 전당대회를 조기로 하든 이런 게 가능했는데 지금 그것이 법원이 보기에는 좀 무리스럽다라고 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저는 전당대회 시기 역시 지금 논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이제 판결이 났기 네, 때문에 그렇죠. 조기 전대로 가는 건 명분이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조기 전당대회를 한다고 하는 건 현 지도부를 해산시키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그 해산이 지금 무리스럽다라는 법원의 일단은 개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지도체제가 어떻게 되냐가 지금 분분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방송에서는 상대 국민의힘 쪽 패널께서 공식적으로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일단 비대위원들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밝혔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다고 또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보기에 그것은 법원의 판결을 완전히 반대하는 거여서 좀 적절하진 않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직접 이제 회견이나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고 소송 대리인단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승리다 이런 네. 입장입니다. 이준석 대표 향후 행보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이제 권지훈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거에 받아서 이야기를 계속 하자면 지금 이제 어쨌든 이 가처분 신청은 이준석 대표의 대표 상실을 막는 처분이기 때문에 어떤 비대위 자체가 이제 무효화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대위 자체가 지금 정지된 상황이고요. 근데 단지 이건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런데 당원권 정지 상태는 또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대표로 복귀를 한다고 해도 대표로서 사실 직무를 수행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절차적으로 다시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수행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 당내에서 뭐 목소리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이 그 직무대행 체제가 비상 상황이 가게 되어서 비대위로 넘어가겠다라고 했던 주장들을 했던 사람들은 그렇다면 다시 또 그렇게 돌아가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네. 뭔가 다른 인물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데 이게 절차상으로 또 다른 인물을 낼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당 내부에 지금 좀 리더십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조기 전당대회를 할 명분이 없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었고 이런 상황에서 또 누구 차기 리더를 또 이렇게 선출할 수도 없는 네. 그런 상황이라 굉장히 복잡한 국민의힘 상황인데 이준석 대표 지금 이제 일체 그 모습을 오늘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네. 향후 행보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그 이제 이 판결이 나온 다음에 국민의힘의 반응을 보면서 갈등이 더 격화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어젠가 어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자가 공개되었을 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해명을 했으면 난 여기까지 안 왔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언급을 하거든요. 했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갈등의 본질은 사법부가 어떻게 판단했는가가 아니라 그 갈등이 전혀 좁혀지고 있지 않다는 데 있어요. 근데 사법부마저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상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전혀 굴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주장한다고 하면 저는 파국으로 갈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또 양보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네. 네. 자,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야 모두 배우자 리스크가 또다시 부상하는 모습인데요. 여권에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고발 사건에 잇따라 무혐의 처분이 나왔는데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까지 발의를 하면서 진상규명을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재명 연애 부인 김혜경 씨는 법카 유용 의혹 관련해서 불구속 송치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김혜경 씨 어느 쪽 리스크가 더 클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야 당연히 김혜경 씨 쪽 리스크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김혜경 씨에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은 어쨌든 이 법카가 이제 부정 사용된 것 자체는 이제 밝혀졌습니다. 다만 네. 이제 그것이 사용 주체가 누구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이재명 대표 측에 이제 후보 측에서는 이거는 뭐 이제 그 아랫사람이 이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이제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혹이 제기는 되었으나 뭐 이런 것이 소명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럼 여기에서 리스크를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뭐 어느 정도 실제적인 게 드러난 김혜경 씨에 대한 리스크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네. 왜 그러시겠죠. 그러냐면 네.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처벌받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소환 조사도 응했고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잘못이 있어도 그것을 인정하고 처벌을 받으면 생각보다 좀 너그럽게 그분이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인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김건희 여사의 경우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사건은 아니지만 논문 관련한 일이 있었습니다. 국민대에서 이 논문이 적절했는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적절했는가 재판단했는데 결과가 나왔죠. 별 문제 없다고. 근데 국민 누구도 납득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최근에 할 수 있다라고 그 한글을 영어를 HAL 뭐 SU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이것이 그 박사나 석사 학위자들에게 유행인가 봐요. 그렇게 써도 이제 논문이 되니까 할 수 있다의 네. 약자로 H, 유지처럼 L, 네. S 이렇게. 네, 네. 네.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무언가가 지금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고 있다는 느낌 되게 강하게 있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는 사실은 한 번도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되고 있다는 느낌도 못 받는 상황입니다. 되려 경찰이 되게 과잉 충성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죄의 내용도 사실은 좀 견줘보기에 김건희 여사의 죄가 꽤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대하는 태도 면에서 국민들이 보기에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경중과는 또 이제 별도로 네. 실제 리스크가 이제 나타나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네. 그것도 역시 저는 게다가 김건희 이제 리스크가 더 클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현직 영부인인 상태고 김혜경 여사의 경우에는 사실 이 사안이 지금 이재명 의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 생활 세계에서 아내라 하더라도 아내가 어떻게 의사결정하는지 모든 걸 아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의원까지 연결이 돼야 이게 리스크가 커지는 건데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권재용 의원께 여쭙겠습니다. 특검법을 놓고 민주당 내에선 좀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강경파 모임 철험회에선 당론 채택과 패스트트랙 가능성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부 그 신중론이 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 등 일부에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론 채택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제 뭐 가능성 여부라기보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가 종결된 상태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편파 수사라고 좀 결론이 나야 특검법을 추진하더라도 좀 네. 국민들이 동의해 주실 텐데 지금 그렇게 결론이 난 상태는 일단 아니고 게다가 이제 일부 의원들이 이런 주장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편파 수사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당 지도부에서 이것을 건들게 되면 이것이 너무 정쟁의 도구로 여겨지게 돼요. 그러니까 마치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으로 뭔가 전국을 돌파하려고 하는 이미지를 갖게 되는데 저는 그거는 좀 피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발의는 네. 됐지만 발의는 된 상태죠. 제가 확인을 해보지 못했는데 패스트 트랙까지 가는 건 아직은 좀 더 네, 지도부에서 지켜보고 당론으로 할 일이다. 채택하는 건 네. 조금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팬클럽 문제도 이제 다시 불거졌습니다. 대외비인 대통령의 외부 일정, 이 동선이 건희 사랑을 통해서 이제 사전에 이제 유출이 되면서 대통령실이 또 발칵 뒤집혔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 여사의 팬클럽을 해체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복되고 이런 그 일의 상황,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그러니까 이게 사실 팬클럽 문제가 아니라 팬클럽에 정보를 부당하게 주고 있는 누군가의 문제죠.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그것이 김건희 여사와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제 보안 시설이라고 하는 공간은 그 공식적으로는 어떤 승인의 절차 없이는 거기에 대한 사진이나 녹취나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네. 근데 대통령 집무실 사진이 찍혀서 공개가 되었죠. 근데 그것을 찍었던 핸드폰은 김건희 여사 핸드폰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사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정보 유출이었죠. 이번에도 대통령의 동선이 시간까지 명시돼서 공유되었어요. 사실은 경호상에 되게 심각한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기자들에게도 공유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구시당에서 뭔가 흘린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대통령실에서 해서 기자들이 취재를 한 것을 들어보니까 기자들은 되려 대구시당에서는 자신들도 몰랐다라고 말해요. 그럼 역시나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생긴 건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누적되면서 대통령실의 업무가 엉망이구나 이런 이미지를 좀 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핵심 중에 한 분이 김건희 여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려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어떤 업무를 넘어서는 것들에 대한 조치나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될 문제지 이게 뭐 팬클럽 문제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본인에게 원인이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8월 10일에 개인 카톡으로 이미 일정이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벌써 2주 전에. 그러니까 이게 일정 자체가 아예 안 오는 건 아니고요. 일정이 이제 주어져야 되는 사람들에겐 주어지고 이제 이게 엠바고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팬클럽 분들은 우선은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었고 또한 이게 받으신 분들은 또 엠바고를 지켜야 되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의 일정이라는 것은 대통령 경우에 있어서 굉장히 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어떤 영부인의 개인적인 팬클럽 분들에게 뭐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은 저도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김건희 여사 이제 혐의에 관련돼서 얘기하셨던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김혜경 여사께서 법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거는 아내 개인의 문제인데 논문 조작한 것은 남편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저는 오히려 물론 범죄 혐의는 없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런 범죄가 존재한다면은 논문 조작이 오히려 남편과 상관없는 범죄지 어떻게 남편의 지위로 사용되는 법인카드 사용이 남편과 상관이 없는 범죄일 수 있는지 알 수 없고요. 근데 거기에 또 이야기하시는 논조가 처벌받을 이유가 있으면 처벌받겠다 이런 처벌을 자신 잘못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참 좋다고 민주당 측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네. 혐의점이 상당히 증명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뭐 이야기 드린 거 뭐 아내와 그러니까 남편과 연결되는 것이 리스크가 꼭 크다 이렇게만 말씀드렸다기보다 사실은 누군가가 부당하게 비호하고 있다고 여겨지면 사실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논문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대에서 제 판결을 내렸는데 적절하다고 그 논문이 유지라고 적혀 있는 그 논문 그리고 초록이 다른 논문과 거의 똑같았던 그 논문이 괜찮다고 판정이 됐는데 그런 것이 더 큰 문제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 드린 겁니다. 네. 네. 뭐 마무리를 할까요? 네, 시간이-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더 뭐 할 수 있는데요. 마무리를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청년 맞수에서는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큰 혼란에 빠져든 여권의 상황 그리고 여야 배우자 리스크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